너 지금 자세가 그게 뭐지? 저요?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거든? 너 잘리고 싶어?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중국 대표 선수고 너는 그냥 하찮은 자원봉사자잖아. 네? 그게 무슨... 항저우에서는 국제대회로 한창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묵묵히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과 땀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계층이 갈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국민인 중국인들에게 실망했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연 만나보시죠. 지금 중국 항저우는 아주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전에 느낄 수 없었던 열기와 축제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저번 달부터 기자들과 운영 스태프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하루에 10,000장 넘게 목에 거는 스탬 명찰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같은 자원봉사자들 말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대회 뒷면에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저우에 살고 있는 대졸무직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실업률을 겪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서 지금은 마땅한 돈벌이 수단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대회를 맞이해서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활기가 불어오고 있었어요. 단기 일자리들이 많기는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원했고 저는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래도 올림픽 정신을 이어받은 이렇게 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근무를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아예 무급은 아니지만 크게 의미 있는 급여는 아니에요. 저와 같은 대졸 무직자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원하고는 합니다. 이것 또한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운 좋게 저는 자원봉사자 자리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탬 명찰을 만드는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언론, 선수단, 관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명찰을 폐용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명찰을 만드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곳에서 고개 한번 못 들고 명찰을 코팅하고 제작하는 일을 했어요.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큰 축제이고 수많은 볼거리와 화려한 모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대회의 작은 부품 하나에 불과했어요. 명찰 업무가 다 끝나가자 저에게 그냥 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다른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집에 가도 할 일 없이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을 바에 여기에서 스펙이라도 쌓고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남아서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정받은 업무는 선수촌 숙소 복도에 서서 안내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딱히 안내할 것은 없었고요. 자기 숙소 건물 복도에 나와서 길을 묻지는 않으니까요. 사실상 보여주기식이죠. 다른 친구들은 정말 지루한 건물 복도에 배정받았다면 저는 그나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식당 근처에 배정되었어요. 그곳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친절하게 인사해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난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인사성이 좋다고 할까요? 제가 비록 그곳에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저를 보며 최소한 가벼운 미소와 가벼운 목례는 하면서 지나가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중국 선수들은 저를 약간 멸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를 내려다보고 한심하게 쳐다보는 느낌을 받아요. 중국의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것들 때문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말들이 많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이곳에 있고 제가 마치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자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저에게 그런 푸대접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교대로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종종 울면서 숙소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0명이서 숙소 하나를 사용하는데 2, 3일에 한 명꼴로 우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울면서 들어오는 내용은 그랬습니다.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잘 못한다며 구박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저희를 통솔하는 상사에게 잔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대회에 참여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거나 핸드폰을 보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이면 당장 쫓아와서 여기 뭐하러 왔냐는 말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관계자에게 가서 자르라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중국의 얼굴인데 책임감을 가져볼 생각은 안 해보냐는 등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며 강요와 겁박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하는 대회이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이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완벽하고 좋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중국의 모습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입장인데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하는 스태프나 자원봉사자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임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고 깔보는 듯한 푸대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최소한 이곳에서 일하면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건물에 배정받는 날이면 다들 울상이 되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배정된 친구들은 웃으면서 나가요. 저도 식당 근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한번 중국 선수촌 주변 공원에 배정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잘 정비되지 않은 공원이라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참 불편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서 있다 보니 당연히 모기에 물리고 팔이랑 다리 안 간지러운 곳이 없었어요. 사람이 안 보이는 틈을 타 몰래 팔과 다리를 긁어야 했고 지나가던 키가 큰 남자 중국인에게 그 모습이 걸려버리고 말았죠. 그 중국 남자는 크게 화난 표정으로 다가와서 얼굴을 제 앞에까지 대고서는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듣던 대로 정말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모기랑 벌레가 이렇게 많은 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대답을 했고 그 남자는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밀면서 거칠게 나오더군요. 무서워서 울음이 났고 자리에 주저앉고 펑펑 울자 그 남자는 도망가듯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다가왔고 여자 3명이었어요. 국가별로 입고 있는 옷이 다 상징이 있고 독특해서 딱 봐도 알거든요. 울지 말라며 제 등을 두들겨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울고 있는 저를 딱하게 보고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뭔지 알게 되었죠. 그 한국 여자들이 저를 달래주자 금방 마음이 누그러들었고 서러웠던 마음도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제가 울음이 그치고 교대 근무자가 올 때까지 같이 있어줬고 교대 근무자가 오고 난 뒤 저를 주변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도 사주고 달래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 대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스태프들 중 한 명들이었던 것 같은데 언니 같은 느낌으로 저를 달래주었거든요. 한국 언니들이 사주는 따뜻한 국물이 들어간 음식도 얻어먹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숙소로 돌아오니 이미 또 한 명이 울고 있었고 옆에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인 남자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 방 분위기는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니들이 저를 달래주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방 친구들은 자기들도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참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데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국민들이 정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중국 사람 욕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트여버린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이랑 뉴스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이 그렇게 사람들이 거칠고 최악이라던데 실상은 전혀 아니지 않냐며 중국 사람들이야말로 못 배우고 몰상식하다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매날 당에서 가짜뉴스만 내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수위가 강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희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당에 들어갔다면 공안들에게 잡혀 들어갈 정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이 대회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웃으며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해주며 지나갈 뿐인데 유난히 중국인들은 누구를 하대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 여전히 중국은 후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요? 자랑스러운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사람들의 인성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국 사람들 때문에 참 망신스러운 대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다른 주제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듯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매너는 참 최악이거든요. 또 글을 써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